우선 지금 논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논리였으니까는 일반 사회에서는 좀 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자면, 일반 사회의 역사인식과 기독교의 역사인식이 격차가 있다는 것이 이제 얘기가 돼야 옳은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성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얘기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뭐냐면은 고대 이집트의 대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모세가 나서서 해방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죠. 신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죠. 성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 얘기를 들으면은 참담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다 도매금으로 이런 식으로 기독교 역사 아니 그런 것처럼 몰아붙여? 정말 문제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식민지 체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 했었죠. 이조라는 말 자체에 대한 표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허송세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선족 500년이라는 게 허송세월이 전혀 아니죠.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대의 토지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혁명적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물론 근대 이후에 시각으로 보면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세종대왕 허송세월이었습니까? 종조가 허송세월이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대한 발명과 발명도 있었는데 그런 아주 정말 심오하게 깊이를 다졌던 여러 가지 철학적, 사상적, 학문적 발전 이런 것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친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선실록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없다. 아까 우리 김교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식이 60년대에 머물렀다고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일제시대의 식민지 사관에서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사람이 국가의 상당한 높이에 있는 수장을 맡을 수 있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죠. 네. 하나만 더 보태면요. 미국에 대한 관점인데 이것 역시 인식의 차이, 그 낙차가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미국에 대한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니까 같은 얘기. 반론 이야기 듣고 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허송세월을 했다는 표현은 결국에는 조선이 끝난 게 타민족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지배를 당하게 끝이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거지. 그거 표현 한 구절을 갖고 지금 세종대왕의 업적까지 부인하고 조선시대를 깡그리 다 조선 초기 중기를 다 부인하는 거로 확대 해석을 하시면 그게 바로 곡해입니다. 그게. 아니 확대 해석을 한 사람은 바로 문창극 씨 본인이죠. 왜냐하면 2조 500년을 호성세월했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그 말씀을 말대로 하자면 그 말씀대로 하자면 결국엔 끝이 타민족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당하게 끝이 났으니까 그 안 좋은 결말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표현이 전체로 변호사님 이건 알고 계세요. 조선전 말에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당시의 중국의 변화, 일본의 변화, 러시아의 변화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 치열한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치열하게 어떻게든지 위기를 이겨내려고 애를 썼던 거 알고 계세요? 그런 과정에 대한 인식 없이 허송세월로 비관적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허송세월이라는 말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보태고 싶은 게요. 지금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 역사를 새롭게 보는 관점이 많이 생겨납니다. 어쨌든 조선조에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게 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데 적어도 지식이라면 그 당시 대항해 시대부터 이어져서 소위 말하는 제국지 침탈 시기 속에 끼어있던 한국의 전반적 정세를 봐야 되고 그 안에서 그분이 말하는 민비, 그다음에 흥선대원군 그리고 고종이 어떤 고투를 벌였는가에 대한 최소한도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무능하고 어리석은 고종, 그다음에 옹고집에다가 그 잘못된 쇄국주의자 대원군, 교활하고 사악한 민비라고 배웠습니다. 셋 다 잘못됐죠.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관점은 완전히 정리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들도 그때 당시에 국권 고수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합종 연행하면서 엄청 노력을 했고 또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것도 갖고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요. 근데 이 맥락을 전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일제가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는 열등하고 그 당시 군왕들은 다 멍청하고 어리석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도대체 지난 30년 동안 우리 의식과 학문의 성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얘기 미국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어요. 좀 이따 지금 연세에 있는 분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연세에 있는 분들은 평론가 미국을 은혜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고맙죠. 미국이 와서 뭐 6.25 전쟁에 참전해주고 다 고맙죠. 근데 구호물품도 좋고. 구호물품도 좋고 우리도 밀가루도 얻어 먹었는데. 네, 고마운 부분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소위 과학적 인식이라는 걸 갖기 이전에 정말 구세대들의 인식이에요. 네. 왜냐하면 안 고마운 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일환 때문에 특히나 중국과 저도 얘기 좀 해요. 혼자 소련의 저지선 때문에 강연을 중국도 하시지. 충분한 이득을 본 거였기 때문에 호혜적으로 봐야 되지. 정몽준 후보 나와서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 협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무슨 주둔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해하는 거 보세요. 연세 많은 분들이 한미 관계든 한일 관계든 이 의식이 너무나 정말 5, 60년대 의식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분들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김병호 저 얘기 좀 그런 해요. 분이 네. 총리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근데 네, 정몽규. 네. 우리가 문창극 후보자만 비판할 게 아니고 한정된 시간에 내 패널들이 귀중한 시간 내가 그러니까 나온 지금 거 들어오시면 아닙니까? 돼요. 네. 네, 지금 그러면 들어오시면 돼요. 적절하게 상대방을 배려해가지고 발언 기회도 적절하게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한데요. 네. 그 말씀하신 맞아요. 맞는데 그 얘기가 과연 문창극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생각인지를 청문회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동영상을 보면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 뭐 그렇게 정리하고 싶고, 조금 전에 저는 이제 김민영 교수님의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제가 말씀한 데에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저는 저희 어머님도 권사시고, 저도 이제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뭐 성공회 그 성당에서 제가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런 시각에서 저는 문창극 후보자가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해방시킨 그런 영광도 하나님이 줬지만, 시련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준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제가 뭐 신학을 정통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련을 주는 의미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 그거는 맞죠. 예. 고난도 선물이라고 성경에서도 실현의 내용이 있죠.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식민지 지배를 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식민지 지배를 이겨내고 국부가 그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배 자체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저항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시련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그래서 극복해라, 탈출해라, 그리고 해방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아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래요. 그 취지가 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그 고대 내용을 교수 한 분이 그 그랬죠. 내용을 식민지배는 봤는데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그 말씀이 옳으려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조선조 500년의 세월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비극적인 현실을 경험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침내 그러한 비극을 이겨낼 사람들이 도처에서 들고 일어났다. 이게 강조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난데없이 인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윤철한 사람이에요. 윤철한 사람은 독립운동 무망론을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비숍 여사 얘기, 아까 이제 김도 선생이 잘 얘기를 하셨는데, 시인 김수영 선생 아시죠? 시인 김수영. 네. 그 사람의 거대한 뿌리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비숍 여사와 연애하고 싶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비숍 여사가 그렇게 보았던 조선 민족의 내면을 보니까 그 삶의 전통과 그 삶의 끈끈함과 인정과 삶의 애달픔과 그리고 환희와 흥과 이런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그 발견한 바로 그 비숍 여사가 봤던 그 현실이 우리가 택했던 강제적인 근대화 산업화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되살리지 않으면은 우리 조선 민족의 생명이 다시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김수영 시인의 거대한 뿌리의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엉뚱한 걸 인용해놓고 사실 이건 내 말이 아니었거든 하고 피해 나가는 이런 솜씨는 향후에 만약에 국무총리를 맡게 된다면 똑같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은 맞죠. 충분히 저는 100% 공감이고요. 이번에 그 가장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민족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없다. 이게 누가 떠오르냐면 이제 춘원 이광수가 떠오르거든요. 민족개조론. 춘원 이광수가 이 잘 나가던 우리 대문호였습니다. 한국 그 문학사에서. 당시에. 예. 대문호가 이 민족 개조론 한 방에 그냥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민족이 게으르고 자립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배워야 되고 일제 그 근대화 교육을 더 배워야 되고 이래가지고 간 건데 똑같은 얘기를 이광수 식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잡히게 되는데 이 얘기도 한번 들어가지고 본인의 한번 해명 기회는 줘야 되는 거죠. 아니, 네. 제가 그러니까 잠깐 제가 네, 김용남 변호사. 한번.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역사 시간은 아니라서 길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한말에도 어떤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했는데 왜 그걸 깡그리 무시하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그건 있으신데 제 얘기를 잘못 거기에 들었습니다. 따라서는 지금 조선시대를 비판적으로 보려면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서해 유성룡 선생이 신분제를 타파하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진왜란에서 외병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성룡 선생이 실시했던 제도가 다 물거품이 됐죠. 보기에 따라서는 적어도 조선시대는 임진왜란 이후에 그런 개혁적인 것을 그 양반제도에서 반동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면서 적어도 그 시점 이후부터는 대단히 잘못된 길로 걸었다고 얼마든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게 반드시 그릇된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선시대를 좀 결국에 그 멸망의 길로 간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되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뭐 부동의 시민사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단적으로 말씀을 이 계속 자리에 하시는 거는 언젠가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시는 서울대 국사학과 정옥자 교수가 한 번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옥자 교수님. 그분하고 활동을 좀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연세 많으신 분인데도 분을 못 참아 하시는 게 우리가 오늘 문창국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최근에 본 적이 없고요. 분을 못 참고 있다는 뭐냐면 우리가 겪어온 조선조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 선조들의 왕조를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분이 설명한 얘기를 듣다 보면 몸이 아주 이렇게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 보편적 인식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세계에서요. 500년의 왕조를 지속한 나라가 고려, 신라,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잠깐만 조금만 더 보세요. 조선 500년은 전 세계에서 기록되는 기간의 왕조입니다. 문창국 후보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선교사나 이제 외국인 방문자들이 한말에 많이 와서 써 내려간 글에 굉장히 부정적인 진술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90년대 말에 그거에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잠깐. 그래서 좀 많이 본 편에 속하는데 아주 가혹한 편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하멜 표리기서부터 아주 나쁜 글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가 두 가지 축이거든요. 근대기술,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것과 위생이라는 두 축이에요. 그 두 축에 비추어서 그들이 볼 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제 반추해서 보니까 동아시아, 특히나 조선 한반도 땅에서 이루었던 자생적 문명과 그 문명의 추이가 갖고 있던 역동성과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잠재력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추종되는 이 서구를 추종하는 서방의 추종 국가가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반성이 많이 생겨갖고요. 우리 역사를 재구성하고 다시 인식하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문 후보자는 그런 그 젊은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관점을 하나도 수용을 못 하셨나? 의아할